제가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을 본 해는 1991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기억에 남는 것은 스웨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단체로 트럭이나 큰 차들을 빌려서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아주 자유분방한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내 곳곳을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수잔 브링크의 역을 맡았던 배우 최진실 씨가 머리에 예쁘게 색색의 스웨덴 여름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쓰고 웃고 떠들며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왼쪽 위쪽에 보이는 이 화살표 모양은 스웨덴에서 여름 하지 축제 때 사람들이 만드는 나무 기둥이랍니다. 이 기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세운 뒤 이 주변을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하면서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그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것이랍니다. 솔직히 스웨덴에는 사실상 겨울이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해 4월까지 계속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름 6월 달이라 해도 솔직히 한국의 그런 습기차고 뜨거운 여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답니다. 우습게도 저도 이제 스웨덴에서 몇 년간 살았다고 이 하지 축제만 되면 큰 명절 치르듯이 스웨덴 사람들이 챙겨 먹고 준비하는 그런 음식들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공원에 나가서 춤도 추고 그렇게 이날을 보낸답니다.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공부가 필수이고 대학교 진학은 굳이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 속의 수잔 브링크가 쓰고 있었던 이 하얀 모자, 졸업식 모자에 자신의 이름을 쓴 다음에 보통 스웨덴 사람들은 평생 이 학생 졸업 모자를 간직한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자주 우리가 보았던 스웨덴 사람들이 먹는 샌드위치랑 그 위에 뿌려 먹는 양념이 맛있게 된 날치,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즐겨 먹고 애용하는 식품이랍니다. 이게 참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는 게 밥을 따뜻하게 지어서 거기에 이걸 비벼 먹으면 한 며칠간은 한국 음식 생각나는 그걸 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분명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들이 결코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스웨덴으로 입양된 수잔 브링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묘사가 된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신유숙 씨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저는 스톡홀름의 남강이라는 한인 식당에서 수잔 브링크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수잔 브링크, 신유숙 씨가 2003년도에 자신의 기고문 아기를 외국으로 보내지 마세요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입양은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우선 스웨덴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매일 일상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스웨덴으로 입양된 사람들의 실업률은 50%이며 또 그들의 자살률은 스웨덴 평균의 5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아들과 딸들을 외국으로 보낼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는 실제 스웨덴 한국 입양인들 사이에서 수잔 브링크의 의견에 아주 반대하고 반박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한국에서 입양된 스웨덴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입양인들은 자신이 스웨덴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국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어디서 태어난 줄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태어났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스웨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인들도 스웨덴도 그들을 스웨덴인으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스웨덴 부모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을 해왔고 그들은 그 부모의 아이가 되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웨덴 가정이 있고 스웨덴 엄마가 있고 그들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너무나 착해서 한국에서 입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의 부모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자 수, 그리고 범죄율 등을 조사한 통계 자료들에 의하면 한국 입양인들이 가장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이고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양인들은 스웨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랫줄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인물은 옌니 팜퀴비스트로 스웨덴 축구협회의 아주 유명한 심사위원으로 언론의 주목을 종종 받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아랫줄 중앙의 인물은 레나 텐호 뺀 작가 겸 언론인으로 스웨덴에 아마 사시는 분들은 이 레나의 글, 기사, 책들, 방송 출연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죠. 아랫줄 제일 우쪽에 사진의 인물은 아스트리드 트로츠ик, 역시 아주 유명한 스웨덴 작가입니다. 윗줄 왼쪽의 사진의 인물은 투베 리벤덜로 2000년대 초에 스웨덴 온건당 청년부 청년리그에서 수장을 몇 년간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스웨덴 상공회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스펜스카 더블러댓 아주 유명한 스웨덴 일간지의 정치 평론가 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쓴 작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물은 예시카 폴피에드, 스웨덴 온건당 국회의원이죠. 한때 투베 리벤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인당이 아니라 온건당이 계속 집권을 했었더라면 분명 장관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랐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호텔계,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한국 입양 출신의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스웨덴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그 역사가 긴 만큼 또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 온 입양된 사람들에 비해 어쩌면 스웨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한국 입양인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슬픈 일인지 좋은 일인지 스웨덴 입양 부모들 간에 한국인들의 한국 아이들의 선호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국가별로 한국에서 입양하는 아기들의 입양 가격이 최고로 높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보내는 입양원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안전한 시스템 덕분에
중국과는 달리 한국을 믿고 선호하며 한국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한답니다. 이 글은 스웨덴 신문 기사에서 난 한국 입양에 관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입양국이다.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 최고라고 써있네요. 20만 명을 지금까지 입양을 했으며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입양을 하는 나라이다. 그 중에 스웨덴이 입양을 한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입양을 한 아기 수는 지금까지 10,000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입양 역사는 1950년대로까지 거슬러 간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태어난 혼혈 아기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입양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한국은 미혼모들의 아기들을 입양하기 시작했다. 이 미혼모들은 한국의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빠가 없는 아이들, 아빠를 모르는 아이들을 미혼모가 스스로 키울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 지원의 부족, 기타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자신들의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다. 해외 입양은 스웨덴 내 수요와 한국의 공급 하에 또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에 힘입어 과거 한때 한국에서 성장했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가져다 준 산업이었습니다.